안녕하세요. 벤츠 드림 채널 벤츠 한우만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형 E클래스 차량에 대한 차량 사용 설명서 한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 출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명절 전에 차량 받으시는 분들한테 차량만 먼저 보내드린 경우도 있어서 제 고객님들 위해서도 찍고 있지만, 아마 지금 이번 달 프로모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신형 E클래스 구매하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차량 출고 받으실 때 담당 직원분들한테 차량 설명 한번 다 들으셨겠지만, 다들 한번 들으시고 나면 또 계속 기억이 다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또 보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미 출고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몰랐던 기능들 혹은 까먹은 기능들 이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특히나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트 포지션은 이 시트 모양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세요. 아래 위로 좌우로 다 움직여 보시면 이 버튼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압력을 주면은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여기 이제 M 버튼 누르고 1번 띠링 하면서 저장이 되죠. 시트 포지션,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핸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움직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조정하신 다음에 덮어 씌우기 하시면 되시고, 이제 2번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1번으로 움직이시고 하면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열선은 여기, 통풍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열선이랑 통풍이 같이 켜지죠. 이거 왜 이럴까요?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벤츠 그리고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이 통풍 기능 자체가 냉방이 아니에요. 저희가 괜히 통풍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지면서도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통풍,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이 통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팬이 돌아가면서 엉덩이와 시트 등받이 사이에 이제 열감을 뒤쪽으로 빼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열선 끼고 통풍도 한번 켜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락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는 없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제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사이드 미러 버튼 누르시면은 접히고요. 한번 누르면 다시 펴집니다. 그리고 왼쪽을 누르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눌러두고 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후진 기어를 넣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신 상태에서 이 우측 부분을 눌러두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해두시게 되면은 이 라인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드라이브로 바꾸시게 되면 좀 있으면은 여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우측으로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방금처럼 후진 기어 놓고 내려두시게 되면은 후진을 하실 때마다 그 각도로 아래쪽으로 향하고 다시 출발하시면 원복되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 기능을 세팅해 두신다 하더라도 여기로 해두지 말고 이쪽으로 해두시게 되면은 작동하지 않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부 같은 경우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만약에 아기들이 있으면은 창문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트렁크 열고 닫고 둘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당기시면은 풀리고요, 누르시면은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고객님들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평상시에는 파킹하고 드라이브 넣으시고 하면 자동으로 풀리고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 말고 약간 경사진 곳이라든지 그런 데 있을 때는 직접 풀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쪽에 경고등이 뜨거든요. 그럴 때 직접 수동으로 작동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가 저희는 이쪽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오토 상태로 두시면 되시겠고, 이게 이제 한 번씩 돌아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보통 보면은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벤츠가 주차는 되어 있는데 한쪽 라이트만 켜져 있어요. 저거 왜 저럴까 하고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파킹 라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사용하는 등이다 보니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방전됩니다. 네, 그런 차량 보시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개등이죠. 이 안개등 같은 경우는 누르신다고 해서 고객님이 보시는 이 전면의 시야가 바뀌지는 않아요. 이제 후면에 보시면은 후면에 그 라이트가 한쪽 부분만 발산하는 빛이 켜지거든요. 그 기능이 안개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와이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옆에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요. 그리고 옆에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워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칸 올리시면은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정지해 있죠. 그러면은 레인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와이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보시면 점선이 두 줄이 있죠. 이 두 줄이 1단 2단 그리고 두 칸 더 올려서 실선으로 하면 계속 움직이죠. 실선 두 줄이 수동 1단 2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하이빔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이빔이 이렇게 킨다고 해서 켜지지가 않아요. 낮에는 당연히 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라고 되어 있죠.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상태로 라이트를 세팅해 둔 상태에서 하이빔을 켜시면 이것 또한 자동차가 알아서 오토로 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냥 고객님께서 라이트를 하이빔을 켜시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돌려서 하이빔을 이렇게 켜주시면은 켜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당기시면 꺼지겠죠. 그러니까 오토 상태로 두고 하이빔이 안 켜지냐 라고 하시면은 오토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핸들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화면이 벤츠의 제일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터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아래 위로 움직이시면 되시고, 지금 현재 이 화면 상태가 보시면은 아래쪽에 879km 탄 차량이라는 거고, 왼쪽 하단부에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보이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기어 관련해 가지고 드라이브인지 파킹인지 확인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림 메뉴라고 하는데 이걸 아래로 방금처럼 움직이시게 되면은 주행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시겠고, 홈 버튼을 한번 누르셔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내비게이션을 띄워두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장치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에서 몇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서비스를 들어와서 보시면 이 좌측 부분에 정비주기 알림이 있어요. 서비스 A라고 뜨죠. 지금 287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님들 처음 차량 구매하셨을 때 보시면 365일 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나중에 타시다가 보면 11개월 차 때 이 정비주기 서비스 A라는 게 뜰 거예요. 그때 이제 빠르게 센터 예약 잡으시고 이제 정비 점검을 받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3년에 10만 킬로가 벤츠의 기본 보증입니다. 그 내에서는 소모품이라든지 대부분 다 무상으로 교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정비주기 알림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첫 번째 1년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비주기가 뜨면 2년이 넘을 겁니다. 그 다음이면 당연히 3년이 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년 뒤에 1년이 굳이 많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꼭 정기 점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OK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타이어 압력이라고 뜨죠. 이거 한번 눌러서 보시면은 현재 타이어 압력 값을 새 기준 값으로 적용할까요? 라고 뜨는데 이거 예라고 한번 눌러 주셔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이제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이 좀 뜹니다. 지금 이 숫자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처럼 37에서 39 사이 정도 되면 문제가 없겠죠. 이게 이제 하나가 유난히 떨어지는 케이스가 생기면 그게 펑크가 나거나 파스가 난 겁니다. 그럴 때는 긴급하게 이제 타이어 가게로 가셔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럼 이게 왜 뜨냐? 그냥 변화가 생기면 체크 한번 하시라고 뜨는 등이에요.
이 등을 없애기 위해서 방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홈 버튼으로 넘어가서 보조 장치 들어가 볼게요. 이 보조 장치는 뭐냐 보시면은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즉 반자율 주행 기능 이용하실 때 한번 켜 보시면 전방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감지해 가지고 이 화면에다가 띄워 드립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이제 테스트 하시고 조금 연습하실 때 이 화면 켜두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세팅이 이 세팅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교통 표지판 그리고 뭐 안전 기능들이랑 그리고 속도계가 떠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너무 많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최소로 바꿔 주실 수도 있고 스포츠 형태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저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설정 들어가셔 가지고 이 설정에서 OK를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위아래로 높이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좌우로 움직여서 밝기 조절을 또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석에 앉으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트 포지션을 맞추신 다음에 이 부분을 세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반절 주행 기능을 어떻게 좀 쓰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 버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버튼입니다. 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버튼, 계기판과 림이 되고 계기판이 되죠. 두 가지로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겁니다. 림 같은 경우는 리미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리밋을 해놓고 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도가 올라는 가는데 이게 무슨 속도냐? 지금 현재 4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40km 이상으로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그래요. 간혹 가다가 차가 안 나간대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혹시 되어 있지 않나요? 보면은 리미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 기능을 모드를 바꿔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이 그림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동 방법 자체는 이 셋 버튼을 누르시면 실행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60km로 맞춰 두셨어요. 그러면은 최고 속도가 60km를 기준으로 해서 전방에 있는 차량이랑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는데 그 차간 거리 조절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또 가능하죠. 25m 간격으로 총 4칸 100m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끄실 때는 옆에 있는 이 캔슬 버튼 누르시거나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아까 60일 기준으로 봤을 때 60인 상태에서 껐어요. 그리고 다시 셋을 누르시면은 더 낮은 속도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60으로 원복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 RES 버튼, 리스토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 요거죠. 기어 변속인데 기어 변속 같은 경우는 저희 거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어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고 리어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레버를 브레이크를 밟고 딸깍 하고 내려주시고 딸깍 하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 관련해 가지고 홀드 기능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 브레이크 홀드 기능 같은 경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브레이크 홀드 기능 같은 경우는 BMW나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아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홀드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풀겠습니다. 풀고 요 정도만 밟으셔도 충분하단 말이죠. 충분히 정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훅 하고 밟아주시면은 이렇게 홀드가 되는 거예요. 저희 홀드 기능을 무조건 세게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상태에서 압력을 한 번 더 줌으로써 작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상태든 리어 상태든 이 상황에서 문을 여시게 되면 자동으로 파킹이 됩니다. 네, 안전 기능으로서 이렇게 운전석 문이 열리면은 자동으로 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파킹을 누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급한 상황에서 드라이브 상태로 내리실 경우에 차가 혼자서 굴러가는 그런 위험을 대비해 드리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는 데 있어서 위에 있는 이 버튼이 있죠. 그리고 하단부에 스탑앤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탑앤고 기능을 기존의 디젤 차량들 타시던 분, 어쨌든 간에 이 스탑앤고 기능이 도입된 이후로 기존의 차량들 타시던 분들 같은 경우 시동 거실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옛날 차 기준이고 요즘에는 굳이 안 누르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파워 충전 보이시죠? 저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동이 꺼졌다가 켜질 때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스탑앤고 기능을 오프시키지 않아도 고객님께서 전혀 불편함을 좀 못 느끼시는 상황이다 요즘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특히나 이번 E클래스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E클래스 타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아예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한번 이건 경험상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불편하다 하시면은 이 버튼을 항상 눌러서 스탑앤고 기능을 오프 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3D 계기판이 있죠. 이 3D 계기판은 이제 450에 들어가는 건데 이 3D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약간 3D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자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측면에서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측면 조수석에 앉으신 분이 여기가 3D일 경우에 약간 어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석에 계신 분을 배려하는 목적으로 이 3D를 바로 꺼주실 수 있는 이 버튼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편집하다 보니 일부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급히 또 다시 내려와서 찍고 있고요. 이 차량은 브라운시트 2300 AMG 차량입니다. 휴대폰 연결하는 법부터 다시 한번 해볼 텐데, 버튼 누르시고 새 장치 연결 누르시고 제 휴대폰에서도 블루투스를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이 뜨죠. 눌러주시고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등록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되죠. 이것도 동의 후 시작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좌측에 메뉴들이 있고 가운데 내비게이션, 우측에 이제 조그맣게 미디어가 들어가는데 티맵을 요만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시고 티맵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홈 버튼 누르시면 다시 MBUX 화면으로 넘어오죠. 이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다시 넘어가겠다. 이 버튼, 애플 카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홈 버튼으로 돌아오실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오토로 넘어갈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 화면 중에서 고객님들께서 이제 집중해서 좀 보실 부분은 다른 기능보다 제 생각에는 이 컴포트 기능이에요. 여기 오시면 우선 시트 있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키네틱이라는 게 있어요. 재생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조수석이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앉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대단하게 뭔가 마사지 기능은 아닌데 이게 뭘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장시간, 오늘 이제 이번 명절 연휴처럼 장시간 운전을 하실 때 몸이 경직되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멀티컬러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이 멀티컬러 테마들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나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2300 이상급 차량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 시각화가 있어요. 이걸 켜주셔야만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음악이
네, 켜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너무 이제 번잡스럽다, 너무 좀 어지럽다, 화려하다 생각하시면 꺼주시면 되시고, 이 부분 어쨌든 기능적으로 여기서 눌러둬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엔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설정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 앱 정보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충돌 회피에 있는 기능이에요. 나머지 기능들 항상 다 켜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이 기능만큼은 고객님 스스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깜빡이를 잘 넣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깜빡이를 잘 안 넣으시면 꺼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냐, 내가 이제 차선을 바꾼다 이렇게 쭉 돌리시면 차량이 다시 넣어버립니다. 고객님이 깜빡이를 안 넣었기 때문이죠. 깜빡이를 넣어 주셔야 고객님이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실 거라는 걸 차량이 인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깜빡이를 안 넣은 상태에서 돌리시면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차량이 능동적으로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럴 때는 고객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위험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평상시에 제 경험상 깜빡이를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같은 데서 빠져나가실 때, 그럴 때는 굳이 안 넣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 한 번씩 당해요. 그렇게 되면은 차가 안으로 다시 한번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힘을 한번 더 줘야 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객님이 운전 습관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부분을 켜두실지 끄실지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 넘어가셔서 보시면 컴포트에 보시면 승하차 보조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프로필을 우리가 이제 메르세데스 연동을 하고 프로필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게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더 켜주시면 되시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그 경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공회전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가만히 차량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탑승해 계시고 이렇게 에어컨을 켜두시고 싶다 했을 때 방금처럼 눌러주시면 되시겠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동 잠금 기능 놓치는 경우들이 계신데, 자동 잠금은 항상 켜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여기 이제 차량 개폐 시 음향 피드백, 요즘 이제 문 잠그실 때 삐 소리가 꽤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보다 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때 이걸 여기서 켜고 끄고 하실 수 있겠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오셔서 보시면은 안녕 벤츠 켜두실 수도 있는데 꺼두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넷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G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이제 곧 또 들어올 거고, 5G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 핫스팟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서 핫스팟을 켜서 여기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잡아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스토어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많은 어플들이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가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시고 로그인 해두시고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서 유튜브를 좀 이용하실 수 있구나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이렇게 좀 쓰게 되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보다는 어쨌든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유튜브 이런 데서는 저희 벤츠드림 채널 같은 거 한 번씩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발디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 검색도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조 장치 여기 하단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온도 조절은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도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고, 여기도 또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외의 나머지 버튼은 어딨냐? 여기 메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바람 방향 설정은 여기에서 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열 시트까지도 포전이다 보니까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외기 차단 버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싱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해 두시면은 한 번에 전체 차량 전체를 이렇게 다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싱크를 꺼주시면 네 곳에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 디지털 에어 벤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2450 이상급에만 들어가 있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희가 손으로 조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450 차량에만 들어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공기질 상태 체크가 가능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굉장히 좀 유용해요. 지금 외부와 내부, 지금은 공기가 좋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먼지 심할 때 보시면 조만간 여기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내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이 외기 차단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밑에 첫 번째로 있는 게 다이내믹이죠. 이 다이내믹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주행 모드를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스포티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여기 스포츠에 스포츠 플러스까지도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세팅대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항상 시동을 껐다 켜시면 컴포트로 시작이 됩니다. 컴포트가 디폴트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밑에 있는 P 카메라, 이게 파킹 카메라겠죠? 이 파킹 카메라를 켜시면 이렇게 360도로 차량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좀 유용할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면에 있는 카메라가 광각이라서 약간 골목 같은 데서 나오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꽤 유용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하실 때도 이렇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 센서죠. 파킹 센서를 여기서 꺼주실 수 있어요. 켜고 끄고. 이 기능은 왜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은 자동 세차 들어가셨을 때 자동 세차에서 계속 실내에서 삐삐삐 거리는 부분을 저기서 꺼주실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밑에 있는 자동차 화면 위에서 쭉 내려왔죠. 그래서 위에서 쭉 내리시면 똑같은 기능이 켜집니다. 여기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원터치 버튼들이 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서 바로 켜고 끄고 하실 수 있고, 3D 운전석 표시창, 3D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원래 있었죠. 이 3D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3D 같은 경우는 해두시고 보면은 운전석이 3D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이제 계기판 부분이 3D로 보이는데, 여기서 좀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확연히 좀 느껴지는 게 바로 사실은 내비 정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3D로 보이실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운전석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측면에서 조수석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어질어질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수석에 계신 분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 3D를 꺼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니까 레벨 높이기, 차량 자체를 올릴 수도 있죠. 이런 기능은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크트로닉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주차 센서 여기에도 켜고 끄고 하실 수 있다. 액티브 차선 이탈 어시스트, 이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죠. 괜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 깜빡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만 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를 끄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밑에 보시면은 음소거 버튼 누르시면은 한 번에 음소거가 되고요.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터치로도 하실 수 있지만 버튼을 눌러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편하신 걸로 이용하시면 되시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단부 보시면은 여기 안쪽이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누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여기다가 컵을 안 쓰실 때는 이렇게 해서 좀 넓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키가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뒀는데 이걸 잠깐 빼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키 모양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키가 방전됐을 때도 여기다가 두시면은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키 위치는 이곳이다 라는 점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방전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C타입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C타입 커넥터가 다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담당 직원분들께서 여기 이렇게 하이패스가 여기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여기 있고 대부분 다 등록이 다 되어 있을 테니까 카드만 꽂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저희 이제 보시면은 저희 스타뷰 블랙박스인데 요즘은 블랙박스를 굳이 새로 안 다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 최신 블랙박스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메뉴 보시면은 터치로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녹화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시 녹화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를 더 다시기도 하고 뭐 이걸 바꾸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상시 녹화도 되고 주차 녹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차 녹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상시 녹화를 해두시게 되면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면은 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차 녹화를 해두시게 되면은 여기 모션 감지 가능하고 충격 감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해두시면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윗부분 천장 부분 좀 볼 텐데요. 이 천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바로 1열 등입니다. 아주 밝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2열 등이에요. 2열 등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양쪽 이 끝으로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불이 켜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불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 켜져요. 이건 독서등입니다. 여기는 터치이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 이게 갑자기 불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신 상태, 이 상태에서 문을 여시게 되면 실내등이 켜지고요. 이 상태면 실내등이 안 켜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거 편한 대로 하시면 되시겠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 이 미콜 버튼이죠. 이 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차량에서 전화가 갑니다. 벤츠 고객센터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24시간 근무해요. 저도 최대한 2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지만 못할 때는 고객님이 전화를 못 받겠죠. 그럴 때 이 미콜 버튼을 눌러주시고 차량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좀 받으실 수 있겠다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SOS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안전벨트 체결 개수와 그리고 GPS 위치 정보가 바로 저희 고객센터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바로 구조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선루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터치로 지금은 또 가능하죠. 터치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 블라인드가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블라인드가 다 접힌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1열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만 열리게 되죠. 이렇게 가능하고, 이제 닫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앞으로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틸트라고 하죠. 환기용으로 뒷부분만 살짝 할 때는 뒷부분만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닫고 싶을 때는 다시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앞으로 해주시면은 블라인드가 닫힌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내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웬만큼 다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밖에서 또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동을 끄시고 내리셨어요. 이제 키를 가지고 문을 잠궈야겠죠. 문을 잠글 때는 간단하게 여기를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이 음각된 부분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뒤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문을 여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건데, 평상시에는 키가 차량에서 저 멀리서부터 차량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먼저 튀어나옵니다. 지금처럼 문을 잠갔을 때만 다시 문을 열어야 할 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아까 제가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키에서 지금 여기 이 키에는 없어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고객님들 키에서는 여기에 이제 쇠로 된 키가 나옵니다. 그 키를 빼서 여기를 넣으시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이 열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나중에 만약에 차량이 방전이 돼서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죠? 안 나오면 그냥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손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힘을 줘서 이걸 빼시면은 톡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물리키로 열쇠키로 열고 들어가셔서 이제 시동을 거시면 된다. 시동도 안 걸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문을 열고 하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부분이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여기 손잡이가 있죠. 여기 손잡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상태로 후방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트렁크 같은 경우에 여실 때 저희가 핸즈프리 액세스 킥모션이 있죠. 이 킥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센서가 두 줄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발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발을 가볍게 넣었다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실 때는 넣었다가 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한번 넣었다가 빼시고 빨리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발을 또 이렇게 넣었다 하시면은 또 이렇게 멈추거나 혹은 올라가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항상 좀 조심해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윗부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비상정거대가 있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나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뒤에 세워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요즘 설명서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 버튼 누르시면은 트렁크만 닫히는 기능이고, 여기 버튼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닫힌 다음에 문이 전부 다 락이 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트렁크에서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가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참 편하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트렁크 2열 시트 접는 버튼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딸깍 하시면은 이렇게 깊숙하게 짐을 실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잘 모르시긴 해요. 정말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쇼핑백 거리입니다. 쇼핑백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쓰시고요. 이 하단부에도 보시면은 타이어 핏이랑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트렁크 정리함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우시면은 수납함 정리함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형 E클래스 차량 설명 한번 쭉 드렸는데요. 대부분 차량 출고 받으시면서 고객님 담당 영업 직원분들께서 또 훌륭하게 또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까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제 영상 통해서 꼭 참고하셔서 또 즐겁게 편하게 벤츠 차량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